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허가권자. 자,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세종시, 제주도 빼면 시군,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자, 여기서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가 허가한다는 얘기예요? 구청장. 특별시, 광역시 외에서는 시장, 군수. 시장, 군수. 코로나 아니에요. 이건 분필가루 때문에. 겁나 눈치 보여요, 진짜. 어디 가서 기침 한번 해도. 그러죠? 열이 있어도 열이 있단 말도 못해요. 흰 옷 입은 놈들이 잡아갈 것 같아서. 잡아갑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저는 진짜로 일부러라도 사람 많은데 절대 안 갑니다. 얼마 전에 여기 목동, 강서 이대병원, 그 발산동 어디 이대병원 있잖아요. 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는 일부러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되게 친해요. 부조만 했는데 나는 강의하러 다니니까 내가 만에 나가 하나 걸리면 나 골치 아프다. 일부러 안 갔어요. 집안 뭔 일 있다. 안 가요. 대중교통 절대 안 탑니다. 집, 학원 이렇게 볼일만 딱딱 보러다녀요. 일부러 최소화시켜요. 내가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거식이 되겠냐고. 그죠? 우리나라 못 막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 학원, 집에서도 사회적 격리를 다 해요. 서재방에서 혼자만 살아요. 좀 오래됐습니다. 그거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되는 거 알죠? 가까운 부부간에부터 이렇게 사회적인 격리 이런 거 다. 그거 안 하면 그건 안 돼. 집안 식구들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 보통은 시장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극히 예외. 특별시,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것은 이 얘기예요. 특별시, 광역시 안에 몇 층 이상? 21층 이상을 허가할 때,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허가할 때는 자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만 이상에도 공장하고 창고죠. 이 겁나 자주 나와. 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20만 제곱미터의 창고를 건축한다. 누구한테 가봐더라고요? 양천구청에 가는 거예요. 서울시장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 광역시에서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지을 때는 특별시, 광역시에 바로 가야 돼요. 공장, 창고는 그럴 필요가 없다. 여기 앞만 봐도 도지사는 허가권한 있나요? 없죠? 없잖아. 도지사도 뜯어먹어야 돼. 짜잘한 건 얘들이 뜯어먹고 큰 구찌는 얘들이 뜯어먹는데 도지사도 뭘 뜯어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다 법을 그렇게 허술하게 안 만들어. 그래서 도지사 뜯어먹는 게 있어. 일반 시장군수는 여기에 해당하는 걸 허가할 때 사전에 미리 누구한테? 관할 도지사한테 뭘 받으라고? 승인 받아요. 승인. 사전 승인. 자, 몇 층 이상 허가를 할 때?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공장 창고는 역시 제외하고. 이렇게. 야, 참. 자, 여러분. 경기도의 대표시가 어디게요? 경기도의 대표시가 어디요? 아, 이걸 고민을 하셔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셨어요? 우리 학원 수업 못 들으면 부천서 같은 과목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알죠? 몰랐군요. 지금 부천은 구가 3개였는데 다 없애버려요. 5개 동씩 묶어서 책임동 제도로 다시 바꿔요. 구청장 없애고 이러면 지방세 덜 내는 거예요. 주민들 좋은 거지, 사실은. 자, 옛날 구로 연미구. 자, 동네 겁나 좋은 동네예요. 여기다가 15층짜리 건물 지어요. 누구한테 가볼게요? 뭘 왼쪽을 봐? 이거 보고 하세요. 원미? 얘한테 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구청장한테 가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만 자치구청장이에요. 그 외 대도시에 있는 구청장은 임명직이고 없애버려도 돼요. 주민들이 선출하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양천구는 없애면 안 돼. 주민들이 선출하고 양천구 의회도 있고 헌법상 기관이거든요. 주민자치제를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허가권한이 없어. 누구한테 가라고? 부천시.
자, 여기다가 150층짜리 건물 지어요. 제3 롯데월드. 누구한테 허가 받을까요? 한 놈만 얘기하세요. 한 놈만. 누구한테 허가 받아요? 경기 부천시에 150층짜리 건물 짓는다니까 누구한테 허가 받게요? 부천시에 가야 돼요? 경기도 아니고? 진짜 많이 좋아졌다 진짜. 옛날은 뭐 100% 경기도지사라고 그래. 100%. 도지사는 허가권한이 없지. 그럼 부천시장은 얘는 제외하니까 21층 이상을 허가를 하긴 하지만 누구 만나서? 경기도지사 만나서 사전에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야가 허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두 가지는 이 니언 디것은 보면 도지사가요. 도지사가 지정했다니까? 도지사가 지정했어. 나한테 승인 받으라고.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지. 그래 도지사 지정했는데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지정한 게 있고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위해 지정했단 말이에요. 달리 가야 돼. 주택가 학교 주변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애들한테 아파트가 해로워요? 고깃집이?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일반 음식점은 오폐수는 나올 수 있지. 그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한 곳이라는 거야. 도지사가 여기다가 몇 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이 정도 규모는 돼야 오폐수가 유의미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상의 이 5가지 중에 하나 허가할 때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받는 거예요. 몇 층 이상?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에. 위락하고 숙박은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만 들어가는 게 공동주택 아파트 지을 때. 공동주택이 남한강 일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면 얼마나 많은 오폐수가 나오겠냐고. 그래서 다 묶어놓는 거예요. 이종건생 중에 일반 음식, 쏘가리 매운탕집, 일반 업무시설 이 5개 중에 하나를 몇 층 이상으로 또는 1000 이상으로. 야네들이 허가할 때는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으라고? 승인. 도지사가 딱 지정했으니까. 그러면 자연환경 수질보호란 말 나오면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이 들어가줘야지. 그리고 몇 가지? 5가지. 그런데 주거나 교육 환경을 위해 지정했다 도지사가. 그것은 딸랑 위락, 숙박 둘 중에 하나 허가할 때만. 몇 층 이상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쉽지 않네. 양이 많네요. 그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꿔놓고 5월달 3월달 온 사람의 입장을 놓고 보니까 양이 장난 아니네. 그죠? 오늘 계속 한 거 그래도 해야죠. 여러분 병원에 의사가 치료할 때 아픕니다. 네, 살살 할게요. 살살. 바늘 계속 살살 눌러. 찔렀다 아파요? 잘라. 미치는 거지. 푹 찔러버려야 돼요. 그러죠? 그래 의사들은 과감하게 푹 해야 덜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살합니다. 칼로 찢으면서 계속 찢어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어도 해야지 어떻게. 요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 시장 문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뭘 받으라? 사전에 승인 받으라. 특히 내가 용량이 좀 딸린다. 기억만 외워놓으세요. 기억만. 75점 레벨. 자, 그 다음에 딴 건 필요 없고. 자, 좀 전에 도지사는 사전 승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뜯어먹으면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도 뜯어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 사람은 그냥 세게 뜯어먹을 수 있어. 그래서 181페이지를 보면 건축허가 착공 제한이라고 나오죠. 아, 이게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이 부분에서는. 잘 보세요. 문장을 잘 봐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뭘 할 수 있대요? 제한 안 되는.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제한을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를? 이 많은 허가권자. 그저 아까 쭉 나왔잖아요. 그거 다 제한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장 너 허가하지 마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천구청장 허가하지 마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문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OX. 도지사는 허가권한이 없잖아요. 누굴 제한한다고? 자, 그러면 왜 제한을 하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란 말 나와. 누가? 주무부 장관이 요청한대. 주무부라는 부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중개사 공부하러 나온 사람들 중에 어이가 없는 걸 물어봐. 교수님, 국방부, 문체부 이런 건 알겠는데 주무부는 무슨 부예요? 새로 생긴 부인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나도 진지해서 농담으로 치부는 못하고 주무부라는 것은 이런 부처를 통칭해서 주무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16개 부처 장관 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 문체부 장관이 문화재 보존상 필요하다. 하고 관련 부처 장관이 요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굴 제안한다고? 허가권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군사 기지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제1롯데월드 저거 있잖아요. 이 법 규정에 따라서 그때 당시만 해도 공군에서 반대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공군 기지가 서울공항에 성남에 있는 거. 매일 이착륙 훈련해요. 내 분당으로 그래 오래 강의해서 하는데, 근데 만약에 전시 유사시에 진짜 전투기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뜨고 1초, 2초 만에 막 엄청나게 가는데 500m짜리 딱 건물 떠서 산같이 존재가 서 있으면 안개 끼고 이럴 때 정사들이 진짜 엄청나게 위압감이 든다. 그 멀쩡한 헬기가 가다가도 사고가 나는 동네인데 공군에 반대하니까 심지어 YS조차 노무현 대통령조차 전부 다 공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못 짓게 했거든요. 근데 MB가 오케이 해버렸잖아요. 그 MB 욕먹는 이유가 다 있어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동정의 여지가 없어요. 엄청 돈 밝히고 아니 나는 그 사람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잘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아니 이제 같은 고향 사람이고 같은 집안이고 그다음에 저는 중학교 후배고 그래요. 근데 아닌 건 아닌 거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동정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법 풀어줘야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MB 풀어주란 말을 아무도 안 해요. 왜 나왔어 저 사람?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1롯데월드 건축허가 떨어질 때 공군총장이 반대하니까 공군총장까지 자른 사람이 MB거든요. 그래서 야 활주로 좀 틀면 되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롯데가 활주로 트는 비용을 대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 나중에. 공군에서 그대로 되고. 이 규정이 국방부 장관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군사시설 때문에 건물 들어서면 안 된다고. 이 규정 때문에 허가를 못하게 계속 했던 거예요. 대통령이 모아놓고 말하니까 직접 말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장관은 누굴 제안할 수 있다? 허가권자. 그 다음에 요 시도지사는 자기 아래 것들의 시군구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누굴 제안하고? 시, 군, 구. 그러면 이 얘기예요. 서울시장은 관할 구청장들 있지요. 서울시에서 야 양천구청장 너 허가해주지 마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천시장은 남동구청장 허가하지 말라고, 경기도지사는 부천시장 너 허가하지 마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아래 것들. 얘는 시군구잖아요. 얘는 허가권자잖아요. 그렇게 보여야 돼. 그 다음에 니은의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허가나 착공을 제안하면 장관 찾아가서 즉시 뭐 하라고? 보고해, 보고. 이런 문장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승인 받는 게 아니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받은 장관이 너무 세다. 그러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직접 해제하는 게 아니에요.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허가 제한기간. 허가나 착공 제한할 때 제한기간 몇 년? 2년, 1회, 1년 연장할 수 있다. 토탈 몇 년? 3년. 제한기간 몇 년이라고요? 2년 연장. 아까 건축 신고하고 몇 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져요? 1년 연장. 1년. 자, 그리고 181페이지에 뭐 이거 대지 소유권 이런 건 지금 안 해도 문제 풀면서 하면 되니까 어디 보냐면은 182페이지에 그 맨 위에 5번에 건축허가 규정에 준수 허가 거부라고 있나요? 그 중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두 번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아, 여러분 건축 허가는 법적으로 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허가 대상이 아닌데 허가를 해주면 또 행정처벌 받아요. 그 엄격한 기속적 행정행위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위락이나 숙박시설 이 두 놈 있죠. 야들이 주택가 너무 가까워. 그래서 거부할 수도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박스 보면 위락하고 뭐일 때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할 때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자 거기 동그라미 해요. 주거 환경하고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면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건축물 용도 뭐하고 뭐일 때? 위락하고 숙박,
뭘 위해서라면 주거 환경, 교육 환경. 건축에는 심의 거쳐서 안 거쳐서? 아니 그 박스 위에 심의 거쳐라고 했는데 또 안 거쳐서라고 하고.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번에 매도 청구를 하고 있나요? 이건 팔어라. 여러분 우리 공법상 왜 그 주택법도 있지만은 팔어 우리한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매도 청구. 그거는 시가로 할까 공시지가로 할까? 공시지가로 하면 안 되지요. 공시지가로 하면 더 열받지 않아요? 다 시가요? 미리 몇 개월 이상 협의하고 3개월. 그거 다 똑같아 이거는.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에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 일부가 동의 안 하면 건축을 못하게 되거든. 그 지분을 우리한테 팔으라 이 얘기예요. 그 공유 지분을 시가로 팔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청구 전에 몇 개월 이상은 3개월 전에 협의해서 팔게 합니다. 그래서 건물 짓게 하려고 일부 때문에 못 짓게 하는 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저 밑에 건축허가 취소 있나요? 이거 객관식에 또 중요하지. 허가 취소 보면 뭐라고 하냐면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 하여야. 18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자, 박스 1번 허가받은 몇 년? 2년 이내에 공사에 뭐 하지 않으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취소하여야 한다. 주택법은 다 임의적 사항입니다만은 이번에 위 1, 즉 2년 내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도 취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취소 어디 갔어? 연장하는 거. 착수기간 연장 있죠, 연장. 오른쪽 상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몇 년?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 연장해 줄 수 있다. 그러면 허가 대상은 2년 플러스 1년, 신고 대상은 1년 플러스 1년. 아까 건축허가 하지 마라. 건축허가 제한은 몇 년 동안 제한? 몇 년간 제한? 2년? 여러분들은 이래가지고는 포카 치면 안 돼. 만에 만 더해서 만 붙였는데 만 2만 하니까 자기가 맞는 대답 해놓고도 2년 하니까 아까 허가 제한은 몇 년? 2년 플러스 1년 토탈 3년. 자, 건축허가 취소하겠다. 허가 받고 몇 년에 착수하면 2년 플러스 1년. 신고 효력이 없습니다. 1년 플러스 1년. 이렇게 숫자들이 입으로 붙어놔야 돼요. 그래, 문제 풀 때 생각하고 풀면 진 거라 이거는. 그냥 감각으로 풀어버려야 돼요. 감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특별할 게 없고 가로 밑 10번에 다른 허가 신고의 의제사항 있나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허가를 받으면 그 박스에 있는 것들을 허가를 받은 걸 보는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3번에 끝에 개발행위 허가라고 있나요? 줄 한번 치고 5번에 산지 전용 허가 줄 치고 7번에 농지 전용 허가 줄 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공사용 가설 건축물 허가 줄 치고.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물 지을 때 있잖아요. 농지 있죠, 농지. 임야에 건물을 지을 때 그래서 농지에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럼 농지 전용 허가를 먼저 받아서 불도저 밀고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고. 농지에 건물 짓고 싶은 사람은 건축과에 가서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농지잖아요. 농지 전용에 필요한 농지법상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건축허가권자한테 요구한 서류 다 들어가잖아요. 허가권자는 만약에 농지라면 농림부하고 미리 협의를 다 해. 이런 걸 지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 없냐. 그럼 허가권자가 농림부하고 협의를 다 해서 오케이 해서 허가가 해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농지를 밀고 건물 지을 때 따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임야든 농지든 별도로 산지 전용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관련 부처가 협의를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자, 다시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따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산지 전용 허가 안 받아. 농지 전용 허가
안 받아. 도로 점령, 하천 점령 허가 받을 필요 없고, 저 위에 가설 공사용 건물 뼈대 올라가려면 뼈대에 가설 건축물 설치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받을 필요 없이 동시에 구비 서류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의지해 준단 말이에요. 자, 밑에 2번에 가설 건축물 있나요? 오늘은 막 허가 대상만 알면 되는데, 혹시 우리 국토계획법 배울 때 이거는 이제 이 가설 건축물이 이 허가 대상 이거 지대로 이거 알려면, 왜 국토계획법 배울 때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묶인 땅은 그 밴드인가 카페 보니까 내가 학원 다니면서 공법을 배워가지고 이게 눈에 들어오네요 하는 사람들은 사진 찍어 올리는 거 봤는데, 그 중에 뭐 공원 일몰제 기사입니다. 수업 들었더니 이게 눈에 들어오네요 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것만 맞네요. 안 전린다는 그것만? 공원 일몰제? 자, 시설 부지로 묶이면 법에는 이 해당 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면 된다 안 된다? 건물 못 짓는 땅이라니까. 시설 부지 묶어놓고 1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뭘 할 수 있고 외수 청구하잖아요. 자, 원칙적으로 누구 찾아가서? 응? 여섯 놈? 그렇지, 그렇게 외워야지. 그놈들 아니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 군수 이렇게 여섯 놈. 그 유명한.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나 설치 의무자 그러죠. 그리고 2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면 자동으로 실효, 공원부지에서 풀린다. 이게 공원 일몰제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 지나면 시설부지도 풀린다고 그 당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원고성 기억나는데 벌써 20년 지나버렸네. 올 7월 1일부터 드디어 공공용지에서 풀리는 때가 시작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언론에서 왜 기사가 나오냐? 국가나 지자체는 그걸 알고 있을 텐데, 만약에 손 놓고 있다가 공공용지 다 풀렸다가 나중에 공원 설치할 때 돈이 수억 더 들 텐데 조치를 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그 언론에서 계속 경각을 하는 거예요. 공원 일몰제가 드디어 7월 달부터 온다. 공공용지 다 풀릴 때 너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녹지부지, 공원부지, 학교부지, 도로부지 이거 다 풀렸을 때 묶어놓고, 물론 재산권은 규제를 했지만 다른 재택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매수 청구하려면 시설부지로 묶였으니까, 그러죠? 건물을 못 짓게 했잖아. 그런데 시설부지 묶였다, 건물 못 짓는다. 근데 묶인 지가 2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있고 도로부지로 가서 확인했더니 단계별 집행계획을 아직 안 짰단 말이에요. 단계별 집행계획 들어봤죠? 재원조달 보상하기 위한 돈 드는 계획이라고. 시설이 결정되고 석 달 내에 짠다고. 3개월. 그리고 공사가 3년 내에 한다 그러면 1단계, 3년 뒤에 하면 2단계를 짠다는 거 알죠 우리?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아직 안 짰다는 얘기는 3년 내는 공사할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그 시설 예정지라도 가설 건축물은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 얘기는 제가 그 당시에 안 했었을 것 같아요. 자, 책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어디 나가냐?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개발 행위 쪽에 가면 있을 거예요. 60페이지. 60페이지 맨 하단에 7번 나오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에 1번 줄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없다? 오늘 하려고 아껴놓은 거예요. 하려고 아껴놓은 거. 자, 왼쪽 하단 다시 보세요. 7번 원칙. 특별시 등등 시장 운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이 된 지상수상 공정수 중 지하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즉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외. 특별시장 등 시장 운수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몇 년 지나도록
도로 부지로 묶인 지가 2년 지날 때까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중에 아직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가설 건축물 건축이란 말 줄치는 거예요. 이를 위한 형질 변경. 가설 건축물은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의 요건이 바로 지금 건축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과서 183페이지. 자, 봐봐봐. 이거. 자, 1번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에서라고 하잖아요. 시설 부지로 묶인 땅이라는 얘기예요. 묶였는데 몇 년 가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있고 2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아직 안 짰다. 짰더라도 2단계 포함됐다. 그 시설 부지로 묶인 땅에서는 이 요건을 갖춘 가설 건축물은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허가를 받아서 이걸 물어보는 거 이거를. 그래서 나중에 본 사업 들어가야 되잖아요.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되겠지. 그러죠. 그리고 존치 기간이 3년, 청수 3층 넘어가면 안 되고 전기, 가스 이런 거 새로 설치하면 안 돼. 분양 같은 거 해먹으면 안 되고 이런 요건을 갖추면 시설 예정지라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들고 뛰고 가33 이렇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가설 건축물 33 들고 뛰어야 되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저 숫자가 둘 중에 하나가 답이거든요. 자, 시설 부지 안에 가설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라고 그랬죠. 3년 이상이라고 그랬죠. 3층 이상인가요? 그럼 그거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신고 대상 순수한 가설 건축물은 다음에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은 그 185페이지 이게 이 케이스 문제 풀려면 이거를 뭐 지금까지 해봐야 185페이지에 4번에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 있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허가 받은 자는 건축물의 공사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 방치할 때 공사 현장 미관 개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허가권자는 연면적 얼마 이상 1000 이상 건축물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 신고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 공사 현장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 안전관리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 몇 프로? 1% 범위에서 예측해 할 수 있다. 여러분 공사하다가 자금난으로 공사 못한 수가 있잖아요. 방치하면 얼마 보기 싫어. 안전관리 예측금 예측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몇 프로? 1%. 자, 그 위에 연면적 얼마 이상 건물 지을 때만 1000. 빈칸용으로 써먹은 게 30회예요. 일자만 두 개 외우면 되네. 1,000, 1%. 자, 그 다음에 한 장 딱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6번 사용승인 나오나요? 자, 여러분요,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를 알아셔야 돼요. 자,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그 사용승인 1번 신청 나오죠? 자, 7번 한번 잘 봐봐요. 요런 지문을 공부할 때, 자, 봐요. 건축주가 절대 통째로 줄치면 안 돼요.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 공사 완료한 후에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완료도서 첨부하여 누구에게 뭘 신청하라고요? 사용승인 신청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건축주가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자, 공사 완료 감리보고서 들어가라는 얘기죠. 감리란 말 들어봤죠? 허가받은 설계도대로 제대로 공사하는지 건축사한테 감리비를 주고 감리 몇 개 감시한다는 얘기예요. 자, 공사 감리 보고서 완료 보고서는 감리자가 작성하겠죠. 감리자가 작성해서 건축주한테 준다, 허가권자한테 준다. 야, 그래도 이거 5반 할 때 기출문제 할 때 풀어본 것 같기도. 5반 한 기억도 안 나고. 감리자가 감리 완료 보고서 만들었죠. 이걸 건축주한테 주는 거예요. 얘가 돈 주는 사람이고. 얘가 이걸 첨부하여 누구한테 가서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를 가지고 통째로 줄치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이해가 안 돼. 분석이 안 돼. 그래서 건축주가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다 첨부해서 누구한테 가서
허가권자에게 뭘 신청? 사용 검사가 아니고 준공 검사도 아니고 사용 승인. 건축법은 사용 승인. 허가권자 찾아가서 교부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 받으면 며칠 내 검사 다 하고 학교 가면 교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승인서 교부 못 받더라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 내로 하고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2년 정도.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의 효과란 말 나와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양천구청 건축가에서 이 건물 다 지었다고 건축주가 사용 승인 신청 올 거야 아니야? 예. 그러면 양천구청에서는 이 건물 봐봐요. 이 전기죠, 전기. 양천구청에서 관할하는 거 아니에요. 한전에서 손 봐야지. 그죠? 통신 케이블, 가스가 있다면 가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 정화조 이런 것들 관련 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문 다 보내요. 소방서하고. 그 소방서, 한전 다 왔다가 와서 체크를 다 해요. 전 부처에서 이 건물에 대하여 이상 없음. 하면 양천구청에서 오케이 사용 승인을 해줘. 그럼 사용 승인 받은 나는 다시 전기 쓸 때 한전 찾아가서 전기 확인해 주세요. 가스 확인해 주세요. 엘리베이터 확인해 주세요. 할까 안 할까? 안 하니까 사용 승인을 받으면 이런 걸 별도로 안 받고 받은 것으로 본다. 얘가 시험 나온 거에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할 필요 없이 사용 승인 받으면 가동해도 돼. 환풍기 돌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봐봐요. 승강기 타도 되고 보일러 돌려도 되고 전기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야들은 별도로 받을 필요 없다. 이게 사용 승인의 효과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철거할 때 성면 제거 처리 있죠? 다른 건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성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개축 대수든 또는 철거할 때 성면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철거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면 다 뜯어내고 철거합니다. 뜯어내고 성면을 제거한다고 나온 적이 있거든. 그 다음에 4번에 등기 촉탁 있나요? 자, 여러분 혹시 자 우리가 그 신정 1동, 2동 몇 동까지 있더라? 7동? 그래요. 원래 신정동이었다가 인구 늘어나니까 신정 1동, 2동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양천구 없었던 거 알죠? 강서구? 그러다가 인구 늘어서 목동 개발하면서 양천구, 강서구 이렇게. 자, 그러면 신정 1동, 7동을 다 통합해서 신정동으로 한다. 그러면 건축주들이 개인들이 신청을 등기해서 바꿔야 될까? 지자체에서 다 촉탁으로 바꿔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등기해 주겠다 얘기예요. 자, 봉천동 들어봤죠? 서울에. 봉천동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청림동, 무슨 동 이름 품격 있는 동네로 바꿨어요. 이미지 안 좋다고.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시군구에서 촉탁으로 다 바꿔줘요. 그래서 자, 촉탁 등기 뭐냐면 시군구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이 바뀌면 그 등기소의 등기를 뭐 하래요? 촉탁해서 시군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 촉탁을 하는데 촉탁 등기 대상 아닌 거 찾아라면 답 알아게 해줄게요. 신규 등록. 가로수에 신규 등록 있지요. 건물 새로 지었다는 얘기야. 새로 지은 대장을 올리면 보존 등기를 구청에서 해줘요? 건축주가 해야지.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여기까지가 건축법 1.